잉글랜드 FA컵 32강에서 토트넘과 맨시티가 격돌하는 매치업이 성사되었습니다. 오늘 영국 축구협회가 완전 무작위로 뽑는 대진표 추첨식이 실시되었습니다. 반드시 FA컵 우승을 해야 하는 토트넘은 운이 나쁘게도 32강에서 최강팀 맨시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21번째로 호명되어서 상대를 기다리는 입장이었는데 남은 11개 클럽 중에 하필 맨시티가 뽑힌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홈 구장인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하필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 없는 기간에 맨시티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맨시티 상대 기선 제압에서는 항상 이겼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 팀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항상 경기 장소였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홈 구장이 개장한 이래 맨시티 상대로 홈 전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시티는 토트넘 홈 구장에서 0대1로 3번, 0대1로 2번 패했습니다. 문제는 이 5경기 중 4경기에서 득점한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7골 중 4골을 책임졌습니다. 결국 맨시티 공략의 핵심인 손흥민 없이 경기해야 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징크스가 깨져버릴 위기입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미드필더 이브비수마, 파페사르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돼 팀을 비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맨시티는 현재 아시안컵과 네이션스컵 대회 때문에 발생한 결장 선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올겨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국제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들을 잃게 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상위 5위권과 승점 6점 차이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감독들은 비상 계획을 세우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현재 맨시티는 단 한 명도 코트디부아르와 카타르에 보내지 않는다라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맨시티도 토트넘과의 32강 격돌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 홈구장으로 또 들어가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토트넘의 선수뿐 아니라 팬들까지 맨시티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오전 전패를 한 경기장에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정도로 기세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시티는 토트넘의 7골 중 4골을 넣은 골게터 손흥민이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을 적지에서 처음으로 잡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맨시티 선수와 펩 감독에게 손흥민은 정말 잔인한 상대팀 선수입니다. 지난 12월에 열린 최근 맞대결에서도 손흥민의 활약으로 최고의 감독이라는 펩 감독이 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한 골 1도움, 1자책골, 최우수 선수 선정이라는 원맨쇼를 보여주었습니다. 맨시티의 펩 감독 앞에서 토트넘의 3연패에서 탈출하고 유럽 최강 맨시티를 난타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초반 과감한 침투 후 오른발 슈팅으로 토트넘의 선제골을 안겼습니다. 득점 3분 뒤 자책골을 기록하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도움을 기록하며 본인의 실수를 바로 털었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의 1대2로 끌려갔지만 손흥민의 어시스트에 이은 로셀소의 중거리골로 2대2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후반 막바지에는 클루셉스키의 극적인 동점골도 터지면서 극적인 무승부 경기로 끌었습니다. 11월 3연패를 기록했던 토트넘은 맨시티전 무승부로 완전히 기사회생하는 기세를 올렸습니다. 경기 후 펩 감독은 심판진에게 인사를 하면서 손흥민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에게 또 당한 펩 감독이 짜증 부렸다라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의례적인 악수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손흥민의 활약에 속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맨시티는 손흥민과 사르와 비수마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서력을 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전 첼시 공격수 티모 베르너의 영입으로 손흥민의 공백을 채울 계획입니다. 베르너는 2시즌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하면서 맨시티를 상대로 경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베르너가 지난 몇 년간 경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9-20 시즌 라이프치히 유니폼을 입고 분데스리가에서 34골을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시즌 첼시가 5,300만 유로, 약 736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2020-21 시즌 6골, 2021-22 시즌 4골에 그쳤습니다. 결국 첼시는 2022년 여름 베르너를 라이프치히에 2천만 유로, 약 287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르너는 2022-23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9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8경기 출전에 2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영국 언론에서는 토트넘이 베르너를 선택한 것이 놀랍다. 그는 이미 영국 축구에서 검증이 끝난 선수이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선수이다라고 조롱하는 이유입니다. 디애슬레틱은 토트넘은 손흥민의 결장으로 당장 공격 옵션이 급했다. 게다가 히샬리송 등 토트넘의 공격진이 초토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베르너를 선택한 것은 심히 우려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베르너가 분명히 전방 침투 능력이 뛰어나고 공격 센스가 남다르기 때문에 포스텍 감독 밑에서 재능을 꽃피울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베르너도 재기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서 독일 대표팀의 부름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지도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번 맨시티전에서 분명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르너는 손흥민이 아시안컵 차출 기간 동안 대체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손흥민이 복귀한 뒤에는 백업 또는 파트너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는 최전방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샬리송과 브레넌 존슨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후반기 자신의 공격 축구 철학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격 조합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이 없는 와중에 만약에 맨시티에게 패배해서 FA컵에서 탈락한다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FA컵 우승에 대한 포스텍 감독이 받는 압박감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팬들은 포스텍 감독의 토트넘에 대해 FA컵은 들어 올려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팀 셔우드는 인터뷰에서 포스텍 감독의 부임으로 토트넘의 FA컵 우승이 가능해졌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셔우드는 토트넘이 1월에 센터백과 미드필더 보강까지 한다면 리그 우승도 도전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습니다. 토트넘도 진작 FA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총력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이번 시즌 포스텍 감독하에서 결과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2020년 11월과 지난해 3월 리그컵과 FA컵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카라바오컵 3라운드에서 승격팀 노팅엄 포레스트에 0대2로 무릎을 꿇었고 FA컵 5라운드에서 2부 리그 클럽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만나 0대1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서도 완전히 밀려나면서 15년 연속 무관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해리케인이 떠난 후에 우울했던 분위기를 포스텍 감독과 주장 손흥민이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시즌 10경기 무패 행진을 하면서 토트넘이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첼시전 이후 부상과 퇴장이 쏟아지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뜨거운 활약이 폭발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시안컵이 열리게 되었고 손흥민은 장기간 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FA컵뿐 아니라 1월 15일 맨유, 31일 브렌트포드, 2월 4일 에버턴, 11일 브라이턴의 리그 경기도 치르게 됩니다. 만약 한국이 아시안컵 결승전까지 진출하게 되면 이 4개의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4번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연패를 하거나 승리를 챙기지 못한다면 4위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맨유전과 27일 맨시티전이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베르너와 드라구신이 기대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손흥민이 갈 때까지 잘 버텨주면 좋겠네요.